우울증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 자살 사고를 동반하였느냐,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였느냐, 세상에 다 기력이 없고 의욕이 없고 시큰둥해지는 그런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병적인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기보다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무기력함이 지속이 되는 것이 2주 이상 가고, 그로 인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식욕이나 수면에도 영향을 받는 등의 일상생활의 영향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착해서 생기는 병이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인과 헤어지며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적인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기보다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기력하고 기력이 없고 아유 힘들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몸을 일으켜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무기력함과 병적인 우울감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로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가장 흔히 얘기를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서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타고나는 유전자, 둘째는 본인이 타고나는 성격, 그리고 셋째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합쳐졌을 때, 구멍에 딱 맞았을 때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황장애에서도 발목을 접질린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울증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발목을 접질린 상황이라면, 우울증 같은 경우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상황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과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이 넘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가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뼈가 부러지는 거는 아니지만, 자꾸자꾸 넘어진다면 그 부위의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받으면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청소년과 성인기 초기에는 우울해, 무기력해라는 것보다는 짜증나,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요즘 아이들 말로는 킹받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3,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아, 우울해요, 기력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울증 양상이 또 많이 달라지는데요. 우울해요라는 감정을 인식하기보다는 몸이 아파요, 어디가 소화가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가슴에서 열이 나요, 혹은 기억력이 떨어져요 라는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세는 오히려 주체할 수 없는 짜증, 예민함, 이런 것들이 핵심 증상이고, 열감이 오르면서 불면 증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우울하다, 삶의 의미가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증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갱년기의 시기가 우울 증상에 취약한 시기는 맞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 기분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정신과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 것 같고요. 불안 증상이 동반된 우울증의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신체 증상, 우리 옛말로 하면 화병이라는 문화적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과 가깝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력이 빠진다던가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조금 더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고, 불안 증상이 없이 무기력한 우울증인 경우는 가성치매라고 부르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세상에 다 기력이 없고 의욕이 없고 시큰둥해지는 그런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 치료제에는 정말 다양한 약제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울증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 자살 사고를 동반하였느냐,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였느냐, 동반되는 다양한 증상에 따라서 초기에 시작하는 약이 항우울제가 아니라 항정신병 약제로 약물을 시작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항우울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표현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조절제가 조금 더 정확한 과학적인 용어기는 하고요. 그래서 항우울제는 우울증을 막아주는 약이야 라는 개념보다는 세로토닌 시스템을 조금 더 조화롭게 해주는 약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울증은 도파민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도파민 조절제도 항우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고, 이런 도파민 조절제가 항정신병 약제라고 불리우는 약들인데, 정신병적 증상이 있어야만 쓰이는 건 아니고 우울 효과도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빠르면 2주 안으로는 효과를 경험하시고요. 이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을 증량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약을 초창기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독한 약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신과 약이 독하다라는 말을 반쯤은 사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쓰이는 정신과 약제들은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약제밖에 없었습니다. 항우울제는 1990년 이후에나 국내에 도입이 돼서 투약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20년 정도에 드시는 정신과 약제는 독하다더라는 1960년대 얘기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용량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신발에 비유를 하는데, 신발 사이즈가 120인 신발이 예뻐 보인다고 내 발을 우겨 넣는 게 내 발을 온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에 필요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시스템들이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치료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증의 우울증이냐, 중증 이상의 우울증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정신병동에 또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에서도 중증의 우울증에서는 내 몸을 일으켜서 샤워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리뼈가 부러지면 내가 학교 가는 걸 잘 하다가 한 걸음 떼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일상생활의 유지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정신과로 방문을 하셔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너만 힘드니? 언제까지 이럴래?"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다리뼈가 부러진 게 낫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감기 걸려서 열이 나는 게 내 마음대로 "열아 떨어져라." 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증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주는 것. 제가 임상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 무엇을 느끼고 있어?" 이런 것들을 "왜나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환자분이 "우울증이야" 라는 것을 오픈하신다면 그 관계에서는 굉장히 내가 상대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한마디만 해 주시고 손만 잡아 주셔도 마음의 문이 굉장히 열리고 환자분은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과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동네 내과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처럼 의학을 전공했고 당신의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고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신과에 가면 내가 정신 이상자로 판정을 받고 심리적으로 파고들어서 나를 막 조종할 것 같고, 약을 먹으면서 내 감정이 조절되는 게 뭔가 내 의지를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동반자로 생각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